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위트레흐트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는 페예노르트에 패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그 이후 다시 3연승에 성공하며 2위를 지켜냈다. 스파르타 원정에서 사고를 뽑아내며 대승했고 난정 네이메언을 원정에서 제압했다. 리그를 좌지우지하는 수준의 스트라이커는 없지만 빅토르 옌센과 캐슬라인, 로드리게스 등의 이선 화력은 좋다. 또 우승을 노리는 팀답게 수비 라인의 안정감도 확실하다. 호벤은 아약스 원정에서 패했지만 그 이후 두 경기에서 8골을 폭발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위트와 아약스 등 추격자들이 있긴 하지만 승점 5점 이상을 앞서 있기에 두 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향해 가고 있다. 주중 챔스에서는 우크라이나 팀인 키이우에 2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42분 이후 틸만과 페피의 3골이 터지며 대역 전극을 완성했다. 질 것 같지 않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목요일 경기가 있었고 홈이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추격자 상대로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마우로 주니어와 사이바리 등이 위트레흐트의 중원 상대로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최근 절정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페피가 룩대용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승격팀인 베네치아전을 패하며 3연패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3점은 아니었지만 캐넌 데이비스의 골이 터졌고 사라가와 로브리치 등이 경기를 잘 이끌었다. 로렌조 루카도 벤치에서 들어와 나아진 퍼포먼스를 보였기에 이번 홈경기에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제노아는 무승이 길어진 우디네세와 달리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 승리가 한 경기에 불과하지만 일단은 승점 추가에 의의를 둘 만하다. 피나몬티를 지원할 확실한 이성 공격수가 아쉽긴 하지만 미레티가 가능성을 보였고 소스비와 프렌드럽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다. 접전을 본다. 우디네세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세리의 정상급 볼란치인 로브리치를 비롯해 우디네세 중원은 제노아 상대로도 충분히 주도권을 기대할 만하다. 단 소스비와 프렌드럽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고 바니와 자놀리가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제노아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오사수나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선제골을 허용했고 경기 내내 고전했지만 바에나와 복귀한 헤라르드 모레노가 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러나 연승의 아틀레티코에게 3위 자리를 내줬기에 다음 시즌 챔스 복귀를 위해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모레노와 바리의 투톱 외에도 피노가 경기 내내 공격적인 침투로 지로나 수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지로나는 리그 3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을 추격 중이다. 비록 주중 챔스 슈투름 그라츠 원정을 패하긴 했지만 부상자의 복귀 속에 점차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팀의 에이스인 치간코프가 돌아왔고 윙어인 단주마도 풀타임 소화가 가능한 몸 상태다. 아벨 루이스도 돌아왔기에 부상 중인 볼란치 에레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력 로테이션을 회복했다. 접전을 본다. 비아레알의 홈이고 모레노가 돌아와 공격 옵션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로나는 크레이치와 로페즈가 버티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있고 로메우와 구티에레스가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지로나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첼시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주중에 하이덴하임 원정을 다녀오고 휴식일이 이틀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벤투스와 챔스 일정을 치룬 빌라 상대로 큰 스케줄에 불리함이 있는 건 아니다. 또 헤나투 베이가와 라비아, 산초와 은쿵쿠 등 다른 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이 기대되는 로테이션 자원이 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없다.
2위인 맨시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서는 경기기에 홈에서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빌라는 챔스 3연승을 비롯해 리그에서도 잘해주며 시즌 출발이 좋았다.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페이스가 좋지 않다. 수비진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도 많고 와킨스를 지원할 백업 스트라이커가 부족하다. 이 경기는 난적을 상대하는 원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빌라는 벨기에 팀의 중원 사령관인 틸레만스를 비롯해 바클리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콜 팔머와 은쿵쿠, 마두에케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잭슨이 문전압 기회를 놓치지 않을 첼시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맨유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아모림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첫 경기에서 입스위치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레시포드의 골이 나왔고 경기를 압도했지만 추가골이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백포가 아닌 달록과 에반스 등을 센터백으로 내보낸 백스리로 전환해 안정감이 생긴 모습이다. 가르나초와 저크지 등이 마무리만 해준다면 중상위권 진입을 노릴 만하다. 에버튼은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승격팀인 입스위치 원정에서 승리한 이후 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던 최전방에 마무리 문제가 있었다. 그래도 게예와 투쿠레 등 볼란치진에 확실한 수비 가담이 있고 미콜렌코와 애슐리, 영 등이 상대의 측면 침투를 잘 저지했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이 승점 추가를 위해 난적 상대로 원정에서 확실하게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것이지만 맨유는 이겨낼 힘이 있다. 특히 홈에서는 최근 3경기 무패를 달리는 동안 경기당 2골을 뽑아낼 정도로 골 결정력이 좋았다. 페르난데스의 공격 전개 속에 레시포드와 저크지, 회룬과 마운트 등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토트넘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입스위치에 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경기에서 맨시티를 완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원정이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판더 벤 등 주전 센터백 듀오가 빠졌지만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홀란드를 잘 막아냈고 메디슨이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다. 주중에 유로파 일정이 있긴 했지만 홈이었기에 일정 부담 없이 이 경기에 나선다. 풀럼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울버햄튼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선발 측면 공격수로 나선 알렉스 이워비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주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를 막지 못했다. 때문에 같은 런던 영구의 토트넘 상대로 리그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비에 치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풀럼은 안데르센과 켈빈 베시 등 상대의 힘 좋은 스트라이커를 막아낼 중앙 수비가 있다. 그러나 울버햄튼전에서 나왔듯이 개인기가 좋은 상대 측면 공격수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등이 경기 내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